이제 독립 지난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까지 조건부 확률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까지 중간고사 범위 나왔었고, 물론 독립과 종속이 나온 학생들도 있죠. 근데 한 번 더 들으면서, 왜냐면 여기가 누적 범위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조건부 확률부터 곱셈 정리까지 나온 학생들은 누적 범위가 아닐 가능성이 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확률 전범위였던 학생들 있잖아. 그 학생들 통계만 내기 좀 힘들거든. 그걸로 변별력을 또 주기도 힘들어요. 통계는 문제가 틀릴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누적 범위로 확률을 다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독립부터 같이 들어주시면 된다 라고, 다시 독립과 종속부터 들어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부터 출발해 볼게요. 사건의 독립과 종속. 자, 정의부터 봐보면은, 자, 우리 조건부 확률 P, B 바이, B 바 A. 이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것을 P, B 바 A 이렇게 지정을 했었죠. 그죠? 조건부 확률로. 그치? 그래서 P, B 바 A는 정의하기를 우리가 뭐 P, A분의 P, A 곱이 이런 식으로 정의했었잖아. 그치? 기억나지? 자, 근데 얘는 조건부 확률이고, 조건부 확률 정의였고, 형태가. 독립은 뭐냐면, 자, P, B 바 A가 일어나든, 자, A가 일어나지 않든, 그거에 관여하지 않고 확률이 P, B로 동일한 것. 그런 것을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영어로 이해하면 더 이해가 쉽거든요. independent. 요거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상관없어, 너랑 상관없이 나는 확률을 유지해. 이것을 독립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쉬운 예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보아가 던졌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가 던질 거야? 보아가 앞면이 나오면 내가 앞면이 나올 확률이 줄어들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서원고 남자 학생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아니야? 오케이. 내가 던질 때도 확률의 변화는 없죠. 그런 것들을 우린 독립이라 부른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거기 바로 종속으로 넘어가 보면은, 종속은 쉽게 정의하면은 독립이 아닌 거, 그것을 종속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것들을 독립이라고 정의를 했잖아. 결국에는 P, B 바 A가 P, B가 안 돼. 이 등호가 성립하지가 않아. 그럼 우리는 이것을 독립이라고, 종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정의 한번 보면 독립이 아닐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독립이 아니면은 종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한 번 이상 했다는 가정하에 요 책을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도 한 번 이상 했어요? 오케이. 자, 독립과 관련된 공식. 아까 조건부 확률 정의가 요건데, 요거 형태의 정의가 요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이 곧 결국에는 독립에서 여기까지 등호가 이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저거 쓸 거예요. 자, P, B 바 A는 P, A분의 P,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양변에 이제 PA를 여기다 갖다 곱해버리면은 얘가 결국에는 그거죠. P, B가 되는 거죠. 독립이니까. 얘가 독립이니까 P, B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PA를 양변에 곱해버리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이 독립과 관련된 첫 번째 공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독립을 풀 때 이 상황이 독립인지 아닌지 모르거든. 아까처럼 보건 추출 같은 것들은 주사위 던지기 이런 것들은 독립을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떠한 상황은 내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어.
그럴 때 무조건 확률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거 이것이 독립의 정의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의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까? 문제 풀 때 죄다 독립성의 판단은 요걸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긴 하고, 얘는 확률로 계산한 거잖아. 확률은 전체 개수분의 A 교 B의 개수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얘도 NS분의 NA 곱하기 NS분의 N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NS를 약분을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NS 곱하기 전체 개수 곱하기 교집합의 개수는 A 곱하기 B의 개수 이렇게 해도 독립을 만족시킨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보여도 얘는 독립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개수로 나오면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만약에 어색하면 그냥 이거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확률로 계산하셔도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공식이라고 하면 두 번째 공식은 독립과 관련된 공식이잖아요. 자, A와 B가 독립이야. A와 B가 독립이야.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다 독립이에요. 다 독립. 쉽게 얘기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은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이고요. A 여집합과 B도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B 여집합도 독립이야. 이런 명제가 성립을 해. 자, 요거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이게 성립한다를 보일게. 그럼 결론이 이거고 가정이 이거야.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얘네들 독립을 보여야 되니까 P,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계산했는데 얘가 뭘로 끝나야 돼요? PA 곱하기 P, B의 여집합으로 끝나면 그럼 독립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저기를 한번 채워보도록 해볼게. 빈칸을. 자, 얘는 P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내가 달리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사실 뭐 A 차집합 B니까 여기 부분이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쓸 형태적으로 얘를 변형을 시킬 거야. 그럼 얘는 PA 마이너스 P A 교비라고 해도 무난하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독립이니까 A와 B가 독립이라 했잖아요. 그럼 얘를 바꿀 수 있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PA 곱하기 PB로 바꿀 수 있지. 맞습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독립의 정의란 말이야. 괜찮나?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PA로 묶어. PA로 묶으면 1-PB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PB가 결국엔 P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치? 확률 전체는 1이니까. 그쵸? 이제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A, B가 독립이면은 전체가 다 독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헷갈려 하는 거. A와 B가 배반이야. 배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A와 B는 독립인가요? 종속인가요? 이거 생각해보자. 얘들이 배반 사건이야. 그럼 배반 사건은 어떤 사건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 그래요? 어떤 놈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본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배반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대해서 배반인데 이거? 뭐가 배반이에요? A랑 B의 교집합이 홍집합인 거 이걸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이런 배반 녀석들. 그러면 이런 배반 사건은 독립이냐 종속이냐? 아무나 대답해봐. 독립이에요 종속이에요? 둘 다 아니야? 종속이야? 왜? 그냥 좀 쉽게 생각하게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에 반 딱 갈라가지고 A랑 B랑 이렇게 했다. 서로 소개. 근데 A가 이제 침범을 하기 시작했어. 이거 이제 나폴레옹이야. 나 이만큼 가져갈 거야. 나 A. 근데 얘네들은 교집합이 없어야 되죠. 그럼 B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줄어들잖아. B의 영역은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잖아. 맞지? 교집합이 없어야 되면 그럼 영향을 미쳐 안 미쳐? A가 어떠한 짓거리를 하는 거가 B에 미쳐 안 미쳐? 미치죠? 종속입니다. 이거 되게 헷갈려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서 나오거든? 독립문제 만약에 나오면 1, 2, 3, 4, 5번 중에 나와. 형주가 나왔어 학교에서? 안 나왔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2번에 나올 거거든. 기말고사에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 눈여겨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쉽게 생각하시면 야 증명적으로 봐도 야 PA는 어떠한 숫자야? 오케이? PB는 어떠한 숫자야? 그러면 PA 교비는 얘가 공집합이라며. 공집합이면 뭐야? 0이잖아. A, B가 곱했을 때 0이 돼? 반드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종속이죠. 관련이 있는 거지. 정의로 따져도. 괜찮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예제가 있는데 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풀어볼까요? 이때 자, 그러면 여기 예제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이 이렇게 숫자로 나오면 표를 그리는 게 좋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표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확률은 수영도로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중간고사 때도 우리가 연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표를 그리면 숫자니까 우리가 좀 알아보기 편하게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주연이는 약간 수학 선생님하게 생겼는데? 저요? 약간 생김새가 약간 교사 쪽인데? 아니야? 부모님 선생님이세요. 아, 저 관상 기가 막히게 본다니까요? 진짜 기가 막혀요. 관상가예요. 애들 하도 많이 보니까 관상 기가 막히게 봐요. 너는 그래서 부모님 그쪽으로 가면 보통 자식도 많이 따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넌 아니야?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학교 선생님 요즘에 너무 안 좋아요.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도 한때는 꿈꿨지만 정말 그때 안 하길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물론 학원에서 일이 너무 힘들 때면은 그냥 따박따박 학교에서 그냥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도 하기는 해. 그리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풍을 간다던가 아니면 체육대회 간다던가 학원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는 한편으로는 부럽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 평소엔 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그러면은 너는 학원을 보안에 일단은 오기로 하긴 했거든. 근데 지금 약간 꿈을 틀으려고 하는 것 같아. 화학공학과를 지원을 한다니 말이야 방. 수학과를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수학 전공한 선생님들이 깊어요. 깊이가. 막 이제 처음 막 가르치는 사람들은 전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막 이래. 전공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래. 전공 따위 무지하게 중요해요. 깊이가 다른데. 깊이가 달라요. 수학 전공도 그렇고요. 수학 교육도 그렇고요. 깊이가 달라요. 수학 교육을 하다 보면요. 이 아이들의 생각이 뭔가 이해가 조금 돼. 물론 이론상으로는 100%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죠. 그치만 어느 정도 이해는 돼. 공감은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이론들은 나에게서 다 머릿속에서 까먹잖아요. 그 대신에 내 몸에 체화돼 있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다 보면.
그래서 전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임밸류를 따러 대학을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특히나 뭐 학원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학원도 이제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고학력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전공이 더 중요해요. 전공 무지하게 중요해요. 전공, 야, 대학을 4년을 공부하는데 4년 동안 네가 하기 싫은 공부할래? 지금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만 떠올려봐요. 선생님 영어. 대학을 갔어. 내가 영어과를 갔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 대학 가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알아? 와, 이제 영어랑 난 벽 쌓고 산다. 영어 따위 절대 공부 안 한다. 벽 딱 쌓아버렸어. 1학년 때는 전공이 아니라 그 교양 과목으로 영어를 넣어서 하더라. 그래서 영어 1학년 때까지 오케이, 1학년까지만 할게. 또 성적 잘 안 나왔죠, 영어는. 2학년이 됐어요? 아, 이제 진짜 나는 전공이나 이런 것들은 영어를 굳이 내가 안 넣어도 되니까 영어는 난 넣지 않겠다 했는데 웬걸 수학책이 영어로 돼 있어요. 아, 나 진짜 그래가지고 영어를 평생을 영어를 했어요. 대학교 가서도 수학 교육은 영어로 안 하는데 수학은 영어로 해요. 수학 전공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싫어하는 거를 막 가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성적도 안 나와요. 좋아하는 걸 해야 성적도 잘 나오고 대학 가서 또 재밌게 4년 다닐 수 있는 거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맞는 과를 가라고, 그리고 보아는 수학을 가라고, 수학이나 수학 교육을 가라고. 주연이는 어디 간다고 그래서? 간호. 아, 간호야? 그래, 간호도 어울리긴 한다. 근데 체력이 잘 받침이 돼야 될 텐데, 간호가. 그 이제 운동 끝나고, 아니, 운동이래.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헬스 가가지고 PT 받으면서 아령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혼이 있고요. 미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과 여가 있어요. 이런 거 놀 때 문자 잘 나야 되거든. 남자가 A면 여자가 B지. 그건 또 안 돼. 대상을 잘 생각해. 얘가 A면 얘가 A가 아닌 거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기혼이 뭐 B라고 하면 미혼이 B, 여집합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놀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6명, 20명, 36명, 이거 모르니까 X라고 할게요. 여기 26명 합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X 플러스 36명, 총 여기는 X 플러스 62명. 잠깐만, 미혼이 B구나. 미혼을 B라고 놔야 돼. 이건 B 여집합. 그죠?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자, 그럼 A와 B가 독립일 때 이래서 그럼 무조건 뭘로 푼다고? 정의로 푼다고.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 정의로만 푼다고. 그럼 A 교비가 어딘지 찾아야겠지? A 교비가 여기죠? 그러면은 PA 교비는 X 플러스 62분의 여기 20. PA는 X 플러스 62분의 PA니까 여기에 전체죠. 26. PB는 X 플러스 62분의 B의 전체죠. X 플러스 36. 따라서 이거 숫자를 계산하면은 X가 120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자가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할 건데, 독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개수로 계산하는 걸로 하면은 이런 거 두 번 쓸 필요는 없겠죠. 그 정도의 편함이야. 그래서 엄청 강조하진 않아.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예제가 2개 더 있죠? 이거 한 번에 2개 다 풀어보세요. 센스가 있네. 첫 번째 예제를 보시면은 PA가 6분의 1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A가 독립이죠. 이거 밑줄 무조건 걸어야 돼. 그럼 다 독립이죠? 그러니까 다 정의로 푸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PA 교집합 B 여집합 더하기 PA의 여집합 교집합 B, 얘가 3분의 1이다 이랬잖아. A와 B가 독립이면은 다 독립이야. 그렇기 때문에 PA 곱하기 PB의 여집합 더하기 PA의 여집합 곱하기 PB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고, 이 친구를. 그러면은 자, PA는 어차피 문제에서 6분의 1이라고 했고, PB는 1-PB로 바꿀 수 있죠. PB의 여집합은.
그지? 더하기 얘는 그럼 1에서 얘를 빼니까 6분의 5죠. 근데 PB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계산한 게 3분의 1이다. 따라서 PB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예제 또 넘어가면요. 뭐야? 왜 이래?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그러면은 다음이 성립할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PA 곱하기 PB가 음수일 확률은. 그러면은 주사위는 1, 2, 3, 4, 5, 6인데 지금 얘는 인수분해하면 2호가 근이잖아. 그러면 이차함수가 2호가 근이고 여기서 0인 거예요. 1에서는 양수, 6에서는 양수. 그 다음에 3과 4에서는 음수인 거죠? 그럼 곱해서 이제 음수가 되려면 부호가 다르게끔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은 자 1, 2, 3, 4, 5, 6 1, 2, 3, 4, 5, 6 하면 네, 색깔을 좀 넣어볼까? 1하고 6이 빨간색이었죠. 두 개 주사위니까 이렇게 두 번 그린 거거든. 그 다음 2호는 흰색 2, 5, 2, 5 3, 4는 파란색. 자, 부호가 다르려면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만나는 부호가 다른 거죠. 그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되는 거죠. 총 몇 개 중에? 36개 중에. 그래서 이거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 자, 정의를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같이 어떠한 형태를 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예시로부터 다시 정의를 같이 만들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정의에 대한 공식을 만들고. 자, 일단은 정의는 한번 읽어는 보자. 동일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자, 그래서 시행이라 부르는 거예요. 독립시행이라 부르는 거야. 그 매회 일어나는 결과가 서로 독립. 거기다가 밑줄 거나 여러 번 했는데 그게 결과가 독립이야. 그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동전 던지기 이런 거 있잖아. 주사위 던지기 이런 것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주사위를 4번 던질게요. 네 번 던져서 1의 눈이 2번 나오게끔 해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회차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라고 하면 1의 눈이 나오는 걸 체크를 해볼게. 자, 여기 이렇게 안 나오고 1번, 3번에서 나오고 1번, 4번에서 나오고 그지? 그 다음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가능하겠죠. 총 6가지죠. 맞습니까? 그럼 이 6가지는 동그라미 2개랑 x 2개의 배열이나 마찬가지잖아.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해가지고 4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오는 건 2번이잖아. 1의 눈은 6번 중에 1번. 그 다음에 2의 눈은 나머지 눈은 6번 중에 5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확률 계산이 되겠죠. 그 다음 갑호수는 조합이잖아. 얘는 이 2는 4-2로 바꿀 수 있지. 그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가 만족하지. 그러니까 얘는 또 4C라고 쓸 수 있단 말이죠. 4C 4C의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4개의 자리 중에 1을 선택할 수 있는 자리 2개를 골라주면 되는 거거든.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립시행의 확률은 어떻게 확률 계산이 되냐면 주연아 여기 나와? 여기까지 나와? 내 손? 여기까지는? 이 정도까지 나와? 독립시행의 확률 계산은 결국에는 2단계 구조예요. 선택한 다음에 대상을. 그 대상에 대한 확률이 R번 나오고요. 대상이 아닌 것. 나머지 확률이 N-R번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Q를 일반적으로 뭐 1-P라고 하긴 하지 대상이 아닌 것이니까. 괜찮아? 그래서 2단계 구조야. 어떻게? 여기서 대상을 선택을 하고 배열인 거죠. 그 다음에 확률 계산. 이 단계 구조다. 선생님 공식을 그냥 외워버리면 되지 뭐 굳이 귀찮게 2단계 구조라고 선생님 하시나요? 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똑같은 걸 가볼게. 1의 눈이 주사위를 4번 던지는데 1의 눈이 2번 나오는 거야. 근데 어떤 말을 추구할 거냐면은 1의 눈이 연속해서 2번 이런 말을 한 거야. 그러면은 연속해서 나오는 건 이거잖아요. 맞아요? 또 있나? 여기 또 있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단순히 이거 공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책에는 이게 공식으로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근데 공식으로 하다 이런 문 다 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앞부분은 내가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 뒷부분은 확률 계산하는 과정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조적으로 보면은 아닌 것들이 3개 있으니까 3개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확률 계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또 하나의 팁, 동전 계산. 동전은 앞뒷면밖에 없지? 그러니까 NCR 한 다음에 앞에 것 2분의 1의 R제곱, 2분의 1의 N-R제곱이란 말이야. 그냥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동전 계산은 쉽게 계산하시면 돼요. 동전 계산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알겠죠? 네, 밑에 있는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 그렇지. 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2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흰 공을 뽑으면은 동전을 3회 던지고요. 검정 공을 뽑으면은 동전을 4회 던지죠. 여기까지 맞지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동전을 이제 앞면이 3회 나올 확률은 이렇게 했잖아. 그럼 첫 번째로 흰 공이 먼저 나와. 그 흰 공을 내가 먼저 뽑으면은 흰 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죠? 4분의 2잖아. 그치? 그럼 난 3번 해야 되는데 3번 다 뽑아야 되는 거지, 앞면을? 맞나? 그러니까 확률 계산을 3C3에 어차피 뭐 2분의 1이니까 이거 뒤에 신경 안 써도 돼, 동전을.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정공은 검정은 4분의 역시 2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확률 계산할 때 4C2 3이 3번 뽑아야 되니까 이거 2분의 1 4제곱하면 돼, 동전 계산을.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총 해서 더해버리면 정답은 16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잘 푸셨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 제외하고 이제 독립 관련된 문제들 풀 거란 말이야. 첫 번째 풀 문제가 70쪽이 9번이에요. 요거를 하나 풀어볼까요? 먼저 지금 9번. 문제 풀 때도 계속 정지해줘. 알았지? 응. 기가 막히거든. 응? 이런 거 할 수 있거든 이제. 봐봐요. 얘는 이제 F가 0 되는 게 3하고 4죠. 그죠? 문제 9번이에요. 70쪽에. 중간고사건 우리 저번에 했었고. 이렇게 3, 4니까 2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0 되게 하는 거는 결국엔 그 확률이 0 되게 하는 확률이 6개 중에 2개, 3분의 1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는 얘네도 독립이지. 왜냐면 영향을 미치지가 않아.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갑방구를 채울 수 있고 여기 힌트가 완전 좋아. 둘 다 가라고 되어 있어, 그지? 그럼 PA 합비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인데 얘가 독립이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치기 하면 되냐면은 PA 곱하기 PB로 바꿔치기 하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건 얼마냐? 9분의 5냐?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래서 뭐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